오늘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유학 떠나기 전 필리핀 학교 입학 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업의 목적을 두고 유학하는 경우를 크게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중국어와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중국과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중국, 필리핀 외에도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21년 이상 근무했던 경험을 보태서 학교 입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녀들의 학교 입학은 해외 거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자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먼저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정하고 난 뒤 학교 주변으로 주택을 계약하여 유학 또는 이민 생활에 필요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마닐라 도심의 쿠바오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타고 찍은 것입니다. 쿠바오는 서울의 서울역과 비슷한 곳으로 굉장히 많은 버스와 지하철이 경유하는 중심지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이는 마닐라 도심도 함께 감상해 보십시오. 자, 다시 주제로 들어가서 학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공립학교는 시민권자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이고, 두 번째 국제학교는 외국인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이고, 세 번째는 사립인데요. 사립학교에서는 외국인, 내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입학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외국인이 입학 안 되는 사립은 외국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허가를 교육부터 받지 못한 학교라고 짧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구분에 이어서 이제 입학을 해야 하는데요. 학교의 입학에는 두 가지로 입학과 전학이 있겠습니다. 먼저 입학의 경우엔 초등 1학년 최초 입학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졸업장과 유치원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입학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2학년제가 맞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 13, 14학년제 등으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다른 학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던 학년제를 12학년제로 통합시키면서 유치원 2년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즉 유치원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 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불과 몇 년 전에 바뀐 법으로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한국에서 필리핀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키려고 필리핀을 오셨던 분들 중에는 관련하여 입학의 서류 만들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라는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재학했던 유치원과 상의하여 해결하시되 유치원에서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땐 직접 성격증명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성격증명서의 폼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초등학교 성적증명서와 흡사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유치원 재학기간은 꼭 2년짜리여야 하며 영문으로 번역 후 공정받아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유치원 2년 동안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장을 번역, 공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고 이제 전학으로 입학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학으로 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번역, 공증받아 와야 하는데 이곳과 더해서 영어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로 학습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어 선생님의 추천서나 영어 학원을 다녔다면 학원 선생님의 추천서를 첨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재학증명서, 성적표, 영어 관련 추천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학교에 접수 후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입학시험은 수학과 영어를 주로 보게 되는데 주로라는 말보다 그냥 수학과 영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영어는 면접 시에 대화를 통해서 평가하거나 수학 시험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어 시험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은 영어 잘 못하는 걸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수준을 좀 더 잘 어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아시아 3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지도해 본 선생님들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들어 지도하기 힘들어합니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도 학급에 말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급 전체의 진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의 아이와 같은 반에 언어 소통이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교실의 학습 분위기가 어떨지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유학을 시작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지만 초, 중, 고 재학생의 전학으로 유학을 할 때에는 먼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학 오는 경우에 재학증명서, 성적표, 언어와 관련된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재학이나 전학의 경우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 중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받았던 예방접종 기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지고 오실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는 엄마와 아이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빠뜨리지 마시고 챙겨 오셔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학교 입학 과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들이므로 꼭 숙지하여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유학길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선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학교를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주재원으로 나오는 분들이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비싼 학교 위주로 몰리는 경향이 한몫을 합니다. 역으로 한국의 명문 사립학교에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고, 민사고, 세화여고, 세화고 등 이렇게 센 명문학교에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더구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알면 얼마나 구사한다고. 대통령의 가족이나 유명인들, 기업가의 자녀들이 재학하는 명문 사립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